네, 안녕하세요. 아, 아, 마이- 아, 저희, 최정 사장님, 시간은 40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주말에 토요일에 이렇게 나오셔서 세미나를 들으시다니 참, 관계가 부연하고요. 네, 그러니까 세미나를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더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해야 될 주제는 쉐어포인트 2013 SNS 대회인데요. 아시겠지만 쉐어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들으셨거나 기본적인 어떤 화면 정도는 대부분 다 보시고 오신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2010 버전 같은 경우에 많이 쓰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쉐어포인트 2010에서 가장 크게 그 쓸모없는 기능이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쉐어포인트 2010의 마이 사이트 기능인데요. 자료실 올리는 용도에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안 쓰시는 그런 사이트였죠. 여기서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2010을 써보신 분들일 것 같고요. 2013에서는 사실 가장 크게 내세우는 것이 이 소셜 네트워크 기능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쉐어포인트 2010과 큰 그 어떤 맥락의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UI는 많이 편해지고 뭐 디자인도 예뻐지고 그렇게 됐지만 그 SNS 기능, 즉 마이 사이트 기능이 가장 강화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SNS는 이제 좀 써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쉐어포인트 2013이 가진 SNS는 기업용 SNS로서 쓰기에는 좀 부족한 기능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좀 개발로 해결하거나 쉐어포인트 이제 가장 큰 특징이 그 개발을 위한 API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쪽도 그 API를 활용을 해서 좀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면 더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삼정 데이터 서비스의 서비스 개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쉐어포인트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는 아니고요. IT 프로 쪽에서 일을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개발 팀장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쉐어포인트 MVP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이버 쉐어포인트 코리아 카페에서 치사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쉐어포인트 SNS에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인 SNS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SNS가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세계 최초의 상업용 SNS라고 불리는 싸이월드라는 게 있죠. 싸이월드 기존에 다들 이제 나이도 많이 있으셔가지고 싸이월드는 기본적으로 다 해보셨을 거고, 혹은 중고등학교 때 싸이에 빠져가지고 정말 그 미친 듯이 싸이만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을 거고요. 저희 직원도 예전에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회계사 출신의 신입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어떻게 좀 알리려고 저희가 IT 회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싸이월드를 해봐. 그랬더니 정말 한 3개월 내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싸이만 하고 있었어요. 그걸 하고 나더니 근데 컴퓨터에 너무 친숙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이제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매력적인 서비스였고 여러분들 이제 많이 사용하실 텐데 싸이월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런 거죠. 실명, 파도 타기, 인용피, 클럽 사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컨셉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컨셉들이 이제 SNS에서는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되고요. 물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컨셉 자체는 거의 유사한 컨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싸이월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2,800명의 사용자가 싸이월드의 아성을 뛰어넘는 국내에서 그런 SNS로 각광을 받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고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IT 쪽에서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 정도 사용자가 있고요. 국내에만 800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팔로우라는 용어와 팔로우는 사실은 그 싸이월드 1촌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고 물론 실제 개념은 다르지만 그리고 좋아요라고 해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기능 그리고 페이스북의 기본적인 특징은 공개형 페이스북이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 싸이 하다가 그 페이스북 넘어오신 분들이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게 페이스북과 그 싸이월드의 가장 큰 특징이 폐쇄냐 공개냐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페이스북에 막 올렸다가 나중에 이게 다 공개되는 걸 알고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다 지우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지금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 카카오스토리 이런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미 다 아시는 서비스인데 이 세 가지들이 이제 개인용 SNS 서비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들이 각각 똑같은 SNS라는 용어를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는 다 다릅니다. 네.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SNS라는 용어를 달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쉐어포인트 SNS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이라든가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면 사용자분들이 딱 인식이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싸이 같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기준으로 쉐어포인트 SNS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거기다 막 내 글이 다 공개 오픈도 되고, 왜냐면 직원들은 폐쇄된 공개도 어쨌든 다 이제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정보도 오픈이 되고 거기다 게시물도 많이 올려야, 왜냐하면 싸이월드나 페이스북에서 인기를 얻으려면 어쨌든 글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남기 때문에 이거 SNS 도입하면 내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많은 수단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SNS를 추가하면 더 많은 또 이제 어떻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싸이월드나 이런 것, 이 페이스북이 각각 자기만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쉐어포인트 SNS도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특징은 기업형 SNS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그 SNS 서비스 중에 제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SNS 서비스를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SNS 서비스는 이제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이제 MS에 인수가 된 SNS 서비스입니다. 기업형 SNS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SNS 서비스고요. 자, 이 서비스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지금 퀴즈이기 때문에 손을 저희. 야머입니다. 네. 맞추셨기 때문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네, 말씀하신 야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야머라는 서비스고요. 2008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포춘 500대 기업의 80%가 야머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S에 제가 빼먹었네요. 12억 달러입니다. 네, 1조 4천억 원의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기업 전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4개의 SNS 서비스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SNS 서비스는 각각 자기만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실 SNS 서비스도 각자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표준형을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많은 제약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릴 거예요. 그리고 업무 생산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 이제 SNS를 도입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이려면 사실 표준형에 맞추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도 그 자체로 쓰셔도 좋지만 인원수가 많다거나 전사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SNS 서비스와 다르게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는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가 도대체 뭐냐? 즉 쉐어포인트 SNS 서비스는 기업형 SNS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를 처음 시작하면 이제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관계 맺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싸이월드도 마찬가지지만 싸이월드는 이제 1촌을 막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팔로우를 해야 되고요. 나 혼자 글을 아무리 올려봐야 아무도 팔로잉하는 사람이 없다면 SNS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관계 맺기를 처음에 시작합니다. 뭐 1촌이나 친구, 팔로우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곤 있지만 결론은 내가 아는 사람을 나의 친구들 모두 등록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사이트에 가서 이제 내 페이스북이나 어떤 SNS를 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자, 이 관계 맺기가 일반 개인의 SNS 서비스에서는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 맺기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자, 그런데 기업형 SNS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랑 관계도 맺어야 되지만 기업의 내부에 있는 문서, 즉 자료를 의미하는 거죠. 자료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리고 태그는 뭐냐면 이제 분류하는 기법인데요. 이 분류가 된 어떤 거에 대한 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내 특정 프로젝트가 A라는 프로젝트가 시행한다고 하면 A라는 프로젝트를 내가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관계를 맺어야만 이제 이 SNS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제 사이트라고 하면 이제 그룹 같은 개념인데요. 이런 것도 관계를 맺어야 시작합니다. 즉 개인형과 기업형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만 관계를 맺을 수 있냐 아니면 기업 내부에 있는 어떤 자산과 관계를 맺을 수 있냐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프로세스가 이제 좀 더 다른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일단 관계를 맺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활동을 하면 내가 막 글을 올리면 내 그 SNS 사이트에 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 팔로우된 다른 사람들에도 내 글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데요. 쉐어포인트에 그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왼쪽에 적혀 있는 뭐 내가 스크리라든가 나의 경우에 멘션 이런 내용들이 그 활동 내역에 올라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문서하고도 관계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정 문서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문서가 수정되게 되면 나의 SNS 사이트에 수정됐다는 내역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내부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관계를 맺어놓으면 그 자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활동 내역이 내 SNS 사이트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 SNS 사이트만 딱 켜놓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모든 변동 내역들을 즉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변동 내역들 즉 사람이든 그것이 문서든 어떤 사이트든 자산이든 그런 내용들을 다 내 한눈에 한 사이트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 기업용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SNS의 가장 큰 특징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제 피드백 같은 상호작용인데요. 뭐 댓글을 달거나 하는 건데 사람끼리의 관계에서는 댓글을 달거나 하는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문서라든가 이런 회사 내부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물적 자산이라든가 지적 자산 같은 경우들은 그런 피드백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쉐어포인트가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특정 예를 들어서 문서가 올라왔어요. 문서가 수정됐다는 내역이 나의 활동 내역에 올라왔으면 그 수정에 대해서 커멘트를 하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쉐어포인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해외 사이트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발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I like it, 그러니까 좋아요라는 기능인데요. 그 보통의 많은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이제 메일로도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뭐 게시판 같은 것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 메일이라면 회신 메일이나 답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가 글을 얼마나 더 많이 올리냐, 즉 활동을 많이 하냐가 사실 결정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메일이나 이런 그 다른 수단들은 사실 피드백을 주는 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뭐 내용도 글도 막 내가 적어야 되고 내용도 적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버튼 하나로 이제 SNS를 평정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내가 간단하게 버튼 클릭만 하면 그 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들은 글을 올리고 나서 피드백이 많이 오기 때문에 더 신이 나서 글을 올리는 콘텐츠를 더 생산하는 그러한 그 상호작용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것의 특징인데요. SNS 그 쉐어포인트의 SNS 서비스도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게시판처럼 댓글 같은 것도 달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초로 제가 뉴스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인 뉴스피드는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1024-768 해상도이기 때문에 좀 화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좀 작게 나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로우라는 것이 보이시죠? 팔로우에 사람과 문서, 사이트, 태그라는 것에 팔로우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업용 SNS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로우를 했을 때 내가 사람을 찾아서 팔로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D에 있는 조직 구성에 따라, 즉 조직도에 따라서 나와 관련이 있는, 즉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은 자동으로 팔로우가 되고요. 내 상급자도 자동으로 팔로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팔로우 클릭하실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인 조직 구성에 따라 팔로우는 지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네, 여기 사장님도 계시고 저희 부장님도 계시고 제 윗선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동으로 팔로우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부하 직원들도 자동으로 팔로우가 됩니다. 네, 팔로우가 기본적으로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같은 경우는 특정 문서에 대해서 팔로우를 걸어놓으면 이렇게 걸어놓으면 특정 문서가 수정되는 경우는 저한테 액티비티가 올라옵니다.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올라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게시 글들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이게 바로 그 자산, 그러니까 문서라든가 어떤 데이터가 변경됐을 때 올라오는 팔로우들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커멘트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그 자료가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뉴스피드에 커멘트를 달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태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태그 내용들은 나중에 정보 분류 쪽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SNS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멘션. 제가 사용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멘션을 보내면, 자, 테스트 사용자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멘션이 뜨고요. 멘션은 뭐냐면 나에게 보낸 메시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네, 저한테 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뜨게 되죠. 이 멘션은 나에게 온 내용인데요. 이거는 쪽지글 같은 비밀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 SNS, 즉 기업형 SNS는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쪽지를 보냈다고 해서, 즉 멘션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남들이 못 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공개된 데이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팔로잉은 뭐냐면 이제 실제 여기서 제가 글을 죄송합니다. 네. 팔로잉은 나의 친구들, 즉 팔로우된 사람들의 어떤 대화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 거고요. 모든 사용자는 모든 내용들이 올라오게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이 안서키라는 사람이 나에게 멘션을 보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올라오고요. 여기서 제가 팔로우를 이렇게 하고 팔로우하면 여기 팔로우에다 표시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페이스북과 사용 방법은 비슷하고요. 다만 여기 이제 특화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스카이드라이브에서 데이터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이 오피스 웹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제 문서들을 이렇게 링크를 직접 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보기 클릭하면 이 SNS 내에서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고요. 이것이 그 오피스 문서들은 다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동영상 같은 경우도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내가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데이터 올렸다는 걸 공유하거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오피스 웹앱스를 통해서 미리 보기가 되기 때문에 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어떤 오피스 문서를 직접 열어보지 않고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피드는요, 앱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윈도우 8 같은 경우는, 자, 뉴스피드 앱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설치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 앱은 윈도우 8하고, 그 다음에 iOS, 아이폰과 그 다음에 윈도우 모바일만 지원하고요. 불행히도 안드로이드는 앱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이 지원돼서,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뉴스피드를 실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아웃룩에서도 이 쉐어포인트 SNS를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아웃룩 내부에서도 SNS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달고 이런 것도 다 가능하고요. 좋아요 클릭하면 피드백이 올라오죠. 그리고 댓글은 그렇게 게시가 됩니다. 그러면 제 SNS에 당연히 글이 올라오겠죠. PC에서 댓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좋아요 같은 거 달면은 여기 이렇게 좋아요 같은 거를 달면은 이게 이제 피드백이고요. 피드백을 달면 여기 팔로우된 사용자가 글을 올린 이게 테스트 계정인데요. 테스트 계정에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고요. 누가 내 글을 좋아요라고 했는지, 이 글을 좋아요라고 했는지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피드백을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피드는 이제 페이스북이나 사이월드 같은 거 써보셨으면 그런 기능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쭉 올려놓으시면 이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하냐면 개인용 SNS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용 SNS는 시간상으로 보통 뉴스피드는 표시가 되잖아요. 즉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시물 위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올라온 게시물이나 혹은 그 게시물에 대한 분류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제 쉐어포인트에 있는 뉴스피드에 내가 올라온 데이터들 이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관리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로필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는 내가 생산한 데이터들도 있지만, 어떤 데이터들도 필요하냐면, 뭐, 전문가를 찾는다던가, 소셜 네트워크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사람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쉐어포인트 프로필이라는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요. 이 프로필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전문가다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등록을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SNS에 있는 검색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 검색 기능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럼 그 전문가 키워드에 대해서 사용자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필요하죠.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시물들은 시간순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시간순으로 올라오면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특정 히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태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뉴스피드 쪽에서 해당 게시물에 태그를 달게 되면 나중에 그 태그를 통해서 태그에 해당되는 모든 내용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인데요. 뉴스피드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로 바로 옮길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자,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작업 기능을 이용하면 제가 뉴스피드로 업무 지시를, 즉 멘션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시키면 그리고 그것을 작업에 등록해 놓으면 그러면 손쉽게 나중에 업무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이트인데요. 내가 올린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즉 회사에서 지정한 곳에서 모든 데이터를 올리고 그 데이터를 분류해야 될 필요성도 발생합니다. 즉 내가 스스로 분류하는 것과 회사가 지정한 어떤 규칙에서 분류하는 것과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거니까요. 그것을 위한 사이트를 지원하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이트의 내용도 이제 뉴스피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지원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 관리 부분인데요. 자, 이 뉴스피드에서 이제 프로필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쉐어포인트는 검색 기능이 굉장히 강력한 검색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자, 제가 사용자 검색을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검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의 C샵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이 나왔네요. 자, 특정 키워드에서 사용자 검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사용자한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키워드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용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 키워드를 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도 동일한 키워드를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키워드 설정을 해서 나의 프로필에 등록을 해놓으면 이렇게 전문가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있는 사용자, 누가 이것의 전문가인지 확인하고 어떤 부서에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락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전문가면 이름이 손영성이니까 저는 팔로우가 미리 돼 있는데 팔로우를 해놓으면 이 사람이 올린 글을 내가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뉴스피드에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그 담당자가 이 뉴스피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뉴스피드 내부에서 이 글을 보고 답변을 달거나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뉴스피드에 있는 모든 올라오는 글들은 메일을 통해서 알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시니까 그 알람을 통해서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자, 뉴스피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내용에 대한 분류인데요. 분류는 태그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글을 쓰게 되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사이코시언이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네, 샵을 쓰게 되면 이게 해시태그라고 하는데요. 해시태그로 이렇게 내용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태그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달게 됩니다. 그럼 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해시태그가 표시되고요. 자, 이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태그가 달려있는 모든 글들을 다 뒤져서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 태그가 달려있는 여기 댓글이 보이시죠? 이 댓글이 여기 있네요. 이런 것도 대화보기에 딱 클릭하면 이렇게 한 번만 중간에 해시태그가 언급이 되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모든 댓글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업무 진행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즉 자기가 어떤 업무를 분류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경을 조금 써서 그 소셜 네트워크 게시물을 올릴 때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두면 그러면 이제 손쉽게 업무를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류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내 작업에 등록합니다. 자, 프로젝트 내용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기다 등록을 해놓으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이건 없어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내가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나 혹은 내가 해야 될 일로 옮길 때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추가 작업을 딱 클릭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작업으로 옮겨옵니다. 자, 요렇게 돼 있죠, 내용이. 작업을 클릭하면 이렇게 작업으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면 다시 그 소셜 네트워크 뉴스피드 내용으로 가게 돼 있죠. 자, 이 작업을 클릭해서 체크하면 작업이 완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내용을 완료가 되거든요. 내용을 편집을 누르면 여기서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들이 댓글을 달거나 하는 것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업에서 여기 보면 요 중요미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제가 용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이제 시간 순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시간 표시 막대라고 하네요. 제가 올려놓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이게 기한인데요. 날짜 같은 거 기재해서 지금 시작이 등록이 안 돼서 그랬어.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죠. 시간 표시 막대에 올라오게 되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업무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뉴스피드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과 쉐어포인트에 있는 작업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 작업은 아까 뉴스피드에서 제가 추가 작업을 통해 등록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도 등록을 했잖아요. 이렇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익스체인지 서버를 쓰고 있으면 익스체인지 서버에 있는 작업도 자동으로 이 작업에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내부에 사이트, 그룹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서 작업을 등록해도 요 SNS, 뉴스피드에 있는 작업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즉, 작업을 하나의 투두리스트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업무 관리를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인데요. 사이트는 뭐냐면 이제 회사 내부에서 지정한 규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젝트 포탈이 있는데 프로젝트 포탈에서는 지금 뉴스피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제가 하나 사이트를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트를 만드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안에 뉴스피드가 포함이 됩니다. 그럼 이 뉴스피드에서는 제가 글을 올리면 이 사이트에서 글을 올린 내용은 제 뉴스피드에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혹은 제 뉴스피드에서 여기 공유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사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이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면 그러면 쉐어포인트 SNS 사이트를 가보면 여기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즉 개별적인 어떤 목적의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 뉴스피드에서 글을 올린 것들이 다 내 사이트, 즉 내 뉴스피드에 다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관리할 수가 있고요. 다만 단점이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이 액티비티, 즉 활동 내역들은 이 뉴스피드 외에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일정이라든가 뭐 이것저것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글을 올려도 그 액티비티가 뉴스피드에 올라오진 않고요. 전부 다 이 뉴스피드, 그 사이트 내에 있는 이 뉴스피드를 통해서 게시물을 올려야 제 뉴스피드에 글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점만 좀 유의를 되고요. 그래서 이 뉴스피드들은 그 데이터에 대한 분류는 말씀드렸지만 내 개인 프로필, 그 다음에 작업, 그리고 분류, 그리고 사이트를 통해서 이 회사 내부에 있는 업무의 내역들을 다 분류하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 내역들, 투두리스트를 관리하셨으면 이제 콘텐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콘텐츠는 내가 생성한 것에 대한 생성한 어떤 자료들을 의미하는데요. 쉐어포인트에서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뉴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만 그 뉴스피드는 게시물의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띄어쓰기 엔터키 같은 것도 사실 안 먹고요. 뉴스피드는 그래서 간단한 글 같은 걸 올리는 거지 어떤 내용들을 긴 내용들을 올리는 건 아니고요. 그것을 올리기 위한 수단들이 제공이 되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제공이 되고요. 블로그는 뭐 많이 쓰셨을 테니까 아실 거고, 이 블로그도 내가 팔로우를 해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블로그에 쓴 글도 다 내 액티비티에 올라옵니다. 다만 이제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냐면 블로그에 쓴 댓글은 액티비티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댓글은 내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알람 설정 같은 걸 통해서 그 알람을 따로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블로그는 그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제 워드 기반으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MS 워드에 이제 블로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걸 쉐어포인트 블로그에 연동을 해서 글을 올리시게 되면 이제 웹 같은 경우는 게시물을 올리기가 좀 귀찮잖아요. 근데 그 워드를 이용해서 올리시면 뭐 캡처한 거를 붙인다던가 이런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손쉽게 글을 올릴 수 있고 컨텐츠를 생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문서 기능을 제공합니다. 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용어가 좀 같아서 그런데요. MS에서 이제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카이 드라이브라는 것이 있고요. 쉐어포인트 내부에도 스카이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쉐어포인트에서는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는 용어를 쓰고요. 두 개가 서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스카이 드라이브, 그러니까 쉐어포인트 내부에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는 기업용 스카이 드라이브로서 그러니까 외부에 오픈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회사 내부에 있는 쉐어포인트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쉐어포인트 스카이 드라이브를 이용하면 내 문서를 올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손쉽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쉐어포인트 2010이나 현재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있는 공유 기능은 굉장히 사실 그 공유가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공유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내 사이트에 있는 스카이 드라이브는 굉장히 편리하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카이 드라이브는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PC에 MS 오피스 2013을 설치하시게 되면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요. 이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는 쉐어포인트 2013 사이트와 연동하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는 모바일 쪽도 지원을 하고요. 모바일 앱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iOS하고 안드로이드 쪽이 지원이 돼서 안드로이드는 지원이 안 되구나. 네. 안드로이드는 지원이 안 되고요. 윈도우 모바일과 아이폰용 스카이 드라이브 프로 앱이 있어가지고 그 앱을 통해서도 그 데이터에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기능들이 지금 검색 기능이 지원이 되는데요. 그 데이터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컨텐츠를 사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정말 잘 돼 있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쉐어포인트 내부에 있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아까 좀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오피스 웹엑스, 즉 MS 오피스를 웹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면 검색을 좀 더 손쉽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데모를 보여드리면 컨텐츠는 블로그를 제가 보여드리죠. 이런 블로그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그 작업지 시설을 블로그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 팀 내부에서. 근데 이제 그 작업지 시설을 만들고 게시하기는 굉장히 편했어요. 왜냐면 MS 워드로 내가 지시설을 만들어가지고 딱 올리면 자동으로 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좋아요 같은 기능들을 지원하는데 이 댓글을 달면 즉 그 작업을 받은 사람이 뭔가 업무 진행을 댓글을 쭉 달면 그럼 그게 알람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관리는 굉장히 좋은데 그 알람이 오지 않아서 사실은 블로그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을 포기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개발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한 기본 기능을 활용하는 것 위주로 움직이고 있어서 블로그는 그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업무 노하우라든가 팁 같은 거 올리는데 사용을 하고요. 실제 작업 업무의 협업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하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스카이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있던 자료들을 올리는 건데요. 자, 자료 보시면 오른쪽에 공유 마크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물쇠로 쳐져 있는 건 나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거죠. 자,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딱 클릭하고요. 그리고 초대를 눌러서 대상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고 권한을 주면 보기만 가능. 이렇게 클릭하면 이 내용이 메일로 알람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이 부분이 자물쇠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죠. 클릭해보면 누가 공유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쉐어포인트 공유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권한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스카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공유 버튼을 클릭해서 공유하실 수가 있고요. 이 스카이드라이브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 있네요. 네. 이런 거는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됩니다. 애니메이션도 당연히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문서를 보면서 매번 뭐 탐색기 여시면 문서가 쭉 있는데 그걸 다 찾아가지고 어떤 문서인지 지지는 제목만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오피스 문서 같은 경우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은 내용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검색을 지원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검색이 지원되고요. 여기 미리 보기도 또 똑같이 표시가 되죠. 자,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손쉽게 이제 스카이드라이브에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검색 보여줬지만 검색 기능을 통해서도 이제 손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을 올리시면 이런 공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 데이터는 다 콘텐츠를 여기다 올리는 편이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스카이드라이브는 예, 아까 그 스카이드라이브 프로라는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설치하면 탐색기처럼 손쉽게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시나요? 구축하실 거는 네. 기본 기능 네. 이외에는 따로 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기능만 활용해서 구축을 한 거고요. 그에 따라서 네,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팀하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이제 한번 좀 밀어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저희는 회사 내부에 쉐어포인트 SNS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제 지원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쉐어포인트는 스탠다드 버전부터는 SNS가 기본 기능이고요. 오피스 365 같은 거 쉐어포인트 이용하셔도 기본 기능으로 지원이 된다. 그래서 라이센스는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나에게 공유된 그 파일이요, 접근 방법이 그 뉴스피드나 뭐 그거 통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만 쫙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공유된 모든 파일.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쉐어포인트는 대단위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만 볼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리스트를 보여준다는 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다 검색 기능을 활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SNS를 처음에 도입할 때도 대부분 검색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방대한 데이터 사실 한눈에 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오피스랑 연동되는 거는 오피스 13하고 2010하고는 MS 오피스 연동 부분은요, 2003부터 다 지원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차이는 뭐냐면 확장자가 다릅니다. 2007부터 새로 확장자가 나왔는데요. 그 확장자의 변환 기능을 쉐어포인트 내부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docx가 아니라 그래서 워드 파일 같은 경우에 2003에서 만든 doc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쉐어포인트에 그것을 변환하겠냐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환하게 되면 제가 docx로 자동으로 서버에서 바뀝니다. 그러면서 웹에서 뷰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상으로 약간의 제약은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피스 2003부터 다 지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검색의 범위가 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검색의 뉴스 피드에서 검색을 하거나 네. 내 팀 사이트에서 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거나 할 때 그 검색의 범위가 그 검색의 스코프는요, 지정하기 나름이고요. 기본적으로 그 SNS 사이트에 뉴스피드에서 검색하는 건 전체 사이트를 다 뒤집니다. 다만 이제 권한이 있는 것은 권한이 없는 문서들은 아예 검색 리스트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문서만 전체 사이트 다 검색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트 같은 것은 사이트 내부에서 디폴트가 뭐냐면 사이트 내부에 있는 자료를 검색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색 사이트라고 해서 뭐 구글처럼 이렇게 검색어가 딱 나오는 그런 사이트도 별도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성을 해놓으시면 그 전체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분 검색을 하고 나서 자료가 없으면 전체 검색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라는 메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클릭하면 이제 전체 검색 결과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검색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